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최근 두 명의 유명 연예인이 하루 간격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인 배우 오이네 씨랑 그리고 일본인 배우 아시나 세이 씨입니다. 현 시점에서 오이네 씨는 자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듯해 보이고요. 아시나 세이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자살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소식을 시작으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죽고 싶어서 자살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말을 바꿔보고 싶어요. 죽고 싶어서가 아닌 살고 싶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같은 뜻이겠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느낌이 사뭇 다른 문장인데요. 이 세상에는 죽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의외로 많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것을 다들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기의 낡은 물건이나 싫어진 물건을 버리듯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도 개인의 자유일 텐데 말이죠. 아마 이런 생각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자살해. 자살하는 게 뭘 잘한 짓이라고 쯧쯧쯧.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이 자살합시다. 자살은 좋은 것입니다. 라는 미화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자살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하나의 선택이라는 관점입니다. 자살은 힘든 삶을 자기가 결정해서 끝내는 선택인데요. 그럼 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가족 생각은 안 하냐? 무책임하다. 남겨진 사람은. 결국 이런 말들이 나올 텐데 죽은 사람을 편하게 죽게도 놔둘 수 없는 우리 산자들의 이기심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결국 자신의 걱정을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진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고요. 타인의 죽음으로 힘들어진, 앞으로 힘들어질 자신을 걱정하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요. 물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지금처럼 태연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닥쳐본 적은 없으니까. 인생이 아마 흔들릴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를 거예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정확히 그 감정의 무게를 가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대부분의 자살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시도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자신의 책임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져 버린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짧은 생각이야 등등의 단어를 운운하면서 자살자를 원망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말이죠. 그들은 혼자 행복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엔 살아 헤쳐나가기를 내려놓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살도 용기입니다. 다들 자살을 용기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사실 죽지 못하거든요.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못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나는 책임감이 있어서, 나는 꼭 뭘 해야 하니까, 나는 용기가 있으니까 등등의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지만 깊게 한번 그 죽음이란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살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단순하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바보 같아 라고 말할 때에 그런 감정과는 굉장히 다른 감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죽음보다 삶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고요. 그것도 용기를 내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제가 자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로 나누고 싶은 말인데요. 자살을 스피리추얼한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관점에서는 저도 확실히 자살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살하는 상황,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은 극도의 불안, 걱정, 원망, 슬픔 등의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일 테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즉 우리의 영혼이 현재 타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떠날 때 우리는
꿈과 같은 차원 또는 그런 세계, 마치 환상 같은 그런 공간으로 우리의 영혼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정말 투명하게 맑은 상태가 아닌 이상은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환상 같은 공간에서 꿈을 꾸는 듯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공포와 슬픔과 원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이 겪게 되는 경험을 놓고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영혼이 죽음 직후에 맞이하는 세계는 죽는 순간의 감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죽음 전 느꼈던 슬픔, 원망, 분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세계에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빠져버릴,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윤회 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 에너지 상태에서의 자살이라는 선택 또한 자신의 카르마가 되어서 다음 생의 결정에, 다음 생의 환경을 결정하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자살이라도 현재 유럽의 선진국에서 시작된 자신이 깊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음 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 자살과 우울증이나 생활고로 인한 감정적 자살은 죽음 이후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영혼의 존재나 윤회나 다음 생이나 이런 단어들조차 익숙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야기를 그냥 동화처럼 그냥 막연하게 가볍게 그냥 자살은 역시 이래저래 안 좋은 것 같아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러분의 이해 정도는 만약 영혼이란 게 있다면 혹은 사후세계라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 자살은 아닌 것 같아,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스피리추얼한 관점의 자살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몸을 벗으면 에너지 형태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형태의 영혼이 우리 몸을 타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도 우리 영혼의 에너지와 교류하고 섞이고 우리 안에서 창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죽음 이후 순수 에너지 형태가 되는 우리의 영혼에 더 쉽고 크게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쉬운 비유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들고 잔인할 정도로 내가 상처받은 하루였어요. 그날 잠을 잤는데 꿈이 악몽이에요. 그 꿈을 자신의 죽음 이후라고 생각해보고 꿈 직전에 현실을 자기가 자살할 때 느끼는 그런 현실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너무나 행복한 하루, 정말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음 직전에 너무나 행복한 삶, 현실, 순간,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즉 죽음, 비유적으로 꿈이죠. 그 꿈 또한 너무나 행복한 꿈에 빠지게 되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요. 스피리추얼한 관점에서 우리가 죽을 때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자살하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